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라플라스 문제 중에서 축대칭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r 시타 파이가 다 필요하겠죠. r 시타 파이가 다 필요할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레디얼 파트, 이거의 레디얼 파트 솔루션이 우리가 이미 알아요. a 곱하기 r의 L승, 그다음에 b 나누기 r의 L 더하기 1승. 이거는 뭐 거의 변하지 않을 거니까. 축대칭이 있을 때는 이게 PL 코사인 세터였죠. 엑셀 시메트리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이었는데, 엑셀 시메트리가 없어지면 여기 이제 파이의 함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파이의 함수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미 구해놨는데, 파이의 방향 함수는 exponential im 파이거든. 그러면 뭐 어디만 바뀌냐면, 여기 얘도 거의 똑같아요. 여기 계수 a l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 경우는 이제 m, 여기 m에 의한 의존성이 있으니까 이거 lm 더블 인덱스로 바꾸고, 이것도 rl승, 이거 blm, r에 L 더하기 1승. 이건 똑같은데 이 부분이 바뀌어요. 이 부분이 PLM, 서브스크립트 아래에서 쓰냐 위에 쓰냐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PLM 코사인 세타로 바뀌기만 해요. 서메이션 동의 더블 인덱스겠죠? L과 M에 대한. 여기서 M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L은 0부터 무한대. 그게 똑같고요. L은 0부터 무한대인데 M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학부 수리 물리에서도 우리가 이걸 했었었는데 이야기를 하진 않을게요. 얘는 뭐의 솔루션이냐? 이걸 주는 미방은 ddx 1 빼기 x의 제곱 dpdx 더하기 L 더하기 1 빼기 m제곱 나누기 1 빼기 x의 제곱 p. 얘의 솔루션이죠. 요 세컨 텀, 여기는 요 세컨 텀이 요 m에 의존하는 항, 이게 이제 엑셀 시메트리가 없으면 저걸 써야 돼요. 얘가 0이면 이제 단순한 르장드르 미방이 되고, 얘가 있으면 이걸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라고 했었죠. 어소시에이티드 또는 제너럴, 일반적인 르장드르 미방. 일반적인 르장드르 미방의 해집합을 PLM 코사인 세타라고 해요. 저걸 구하는 과정을 따로 하진 않겠어요. 귀찮으니까. 학부 수리물리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궁금하면 수리물리 책을 리포하시기 바래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도 이제 로드리게스 포뮬러를 약간 변형한 형태로 마이너스 1의 m승, 그 다음에 1 빼기 x의 제곱에 2분의 m승, 2분의 m승이죠. 2분의 m승 붙고 dm dx의 m이 잘 안 써지네 오늘. m plx 이런 형태로 로드리게스 포뮬러 비슷하죠? 이 plx를 로드리게스 포뮬러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옆에다 써야 되나? 공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마이너스 1의 m승 나누기 2의 l승 L 팩토리얼, 오케이, 1 빼기 x의 제곱에 2분의 m승 dl 더하기 m dx L 더하기 m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L승. 이게 로드리게스 포뮬러죠.
로드리게스 포뮬러로 쓰면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을 앞에는 L번만 했는데 이번에 L 플러스 M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차수가 내려간 만큼 차수를 다시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1 빼기 X의 제곱에 2분의 M승 앞에 곱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앞에 계속 2L승 L 팩토리얼 분의 1은 로드리게스 포뮬러에 있던 거고 마이너스 1의 M승만 M이 추가되면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PLM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겠죠. 알아야 될 몇 가지 프로퍼티는 이런 것들 알아야 되죠. PL의 마이너스 M. 얘는 어떻게 되냐. PLM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텐데 얘는 마이너스 1의 M승 L 빼기 M의 팩토리얼 L 더하기 M의 팩토리얼 PLM 이런 관계고요. 이건 간단히 증명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 않겠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중요한 프로퍼티들이 orthogonality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PL 프라임 M X와 PLMX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구간에서 적분하면 2L 플러스 1분의 2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 이제 L 플러스 M의 팩토리얼 나누기 L 빼기 M의 팩토리얼 붙고 그다음에 델타 펑션 델타 L 프라임 L 되겠죠? 여기서 M은 항상 특별한 많이 없으면 마이너스 L에서 L 사이예요. 이제 orthonormality 이게 L만 바뀌죠. M은 같은 M을 사용하는 거고 M에 대해서는 애초에 다른 M이면 서로 곱해서 적분하면 앵글 파이에 대해서 적분해 버리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파이는 그러니까 M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L이 다른 경우에 얘들끼리 어떻게 같아질 수 있냐? L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적분해서 0이 아닌 값이 나오려면 L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 값이 요 함수의 대충의 크기를 주는 거죠. 적분했을 때 이 함수의 노음을 제가 주고요. 요 앞에 걸로 잠깐 돌아가면 이 라플라스 문제 엑셀 시메트리가 없는 경우에 라플라스 문제 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요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YLM이라고 보통 쓰죠. YLM 뭐 YLM 시타 파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M을 아래다 써서 또는 뭐 YLM 세타 파이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건 뭐 편의상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동치는 아니에요. 이게 비례예요. 비례. 앞에 비례 상수가 있어요. 비례 상수까지 왜냐면 YLM은 1에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거거든. YLM의 제곱 이걸 이제 입체각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게 1이 되도록 이게 얘 노멀리제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 봤지만 이 PLM은 크기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PLM은 크기가 요딴 크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래서 이 PLM을 제곱한 거의 크기니까 PLM 하나의 크기는 대략 이거의 루트, 스퀘어 루트 취한 것만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YLM과 J는 딱 J의 스퀘어 루트만큼 차이가 나게 돼요. 그것도 여기다 써놓을게요. YLM 세타 파이 얘는 2L 플러스 1 나누기 4파이 L 빼기 M의 팩토리얼 이쪽 가로를 쳐야 되겠지? L 더하기 M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PLM 코사인 세타 exponential IM 파이 이 함수의 이름이 있죠.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스페리컬 하모닉스
그러니까 이 YLM은 기본적으로 PLM에 비례하는 놈이니까 PLM의 특징을 죄다 가지고 있겠죠. 얘에 따른 얘 프로퍼티 또 몇 가지 써놓으면 YL의 마이너스 M 세타 파이는 M이 바뀌면 얘랑 똑같은 프로퍼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의 M승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YL M 얘랑 똑같진 않아요. 이 컨주게이트 정도 붙고 세타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알아야 될 프로퍼티고, 또 하나 프로퍼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썼지만 적분 d 오메가 y 컨주게이트 l 프라임 m 프라임 세타 파이 y l m 세타 파이 이런 걸 입체각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얘는 델타 L 프라임 L 델타 M 프라임 M 올소고널리티 1로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놈이죠. 기억을 해야 되는데 L이 0일 때 Y 0, 0 이거 하나밖에 없을 텐데 얘는 루트 4 파이분의 1 그렇죠? 제로 P 0 1이죠. 1. P0는 1이고 얘도 1이 여기 죄다 1이에요. L이 0이면은 분자 뭐 죄다 약분되고 루트 4 파이분의 1이 될 수밖에. 그다음에 이제 L이 1일 때는 y11부터 y1-1 뭐 1, 0 그다음 y1-1이 있을 텐데 y1-1은 마이너스 y11의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이건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y11부터 쓰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8파이분의 3 그다음에 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i 파이 그다음에 y10는 4파이분의 3 얘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L이 2일 때 Y22 붙어 있을 텐데 그냥 쓸게요. Y22는 4분의 1 앞으로 뽑고 루트 2파이분의 15 사인 제곱 세타 익스포넨셜 2i 파이 y21 마이너스 8파이분의 15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얘는 i 파이 m1이니까 y20 루트 4파이분의 5 2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2분의 1 y2 마이너스 1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y2 1의 컨주게이트잖아. y2 마이너스 2도 이거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플러스 2의 컨주게이트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y22의 컨주게이트. 등등. L이 커짐에 따라 이것들이 잔뜩 커지죠. 그렇죠? 뭐 이건 아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학부 때 다 했던 이야기. 기억해둘 만한 프로퍼티는 YL0 세타 파이는 얘는 항상 루트 4파이분의 EL 플러스 1 PL 코사인 세타다. M이 0일 때 YL0, M이 0일 때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 비례하죠. 항상 이것도 기억해둘 만하고
또 다른 거 기억할 만한 거는 같은 L인 경우에 M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면은 YLM 세타 파이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M을 쭉 바꿔가면서 서메이션 하면 얘는 2L 플러스 1 나누기 4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YLM이라는 게 complete basis set을 형성하니까 각도에 대해서 complete basis set이니까 양자역학의 텐서 형태로 쓴다면은 아이덴티티 텐서를 YLM으로 쓰면은 양자역학의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YLM이라는 캣 벡터와 YLM이란 브라 벡터를 반대로 이렇게 서메이션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봤지만 이게 L과 M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다 하면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 양자역학에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죠. 보통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냥 1, 상수 1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타 파이 스페이스에서 얘를 익스펜전 함수꼴로 써본다면 L은 0부터 무한대, M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앞에 건 캣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YLM 세타 파이. 그 다음에 요 놈은 브라니까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를 쳐야 되겠죠. Y 컨주게이트 LM. 얘는 코디네이터도 달라야 되겠죠.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 이 아이덴티티가 리얼 스페이스로 가면은 코디네이트가 4개인 함수가 되는 거지.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고전역학적으로는 이런 함수고 양자역학에서 그걸 우리가 I 텐서 다 이렇게 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봐야 될 거리인데 나중에 다시 또 나오기도 하고 얘가 뭐가 되냐면 이걸 다 서메이션 하면은 델타 펑션이 나와요. 파이에 대한 파이 빼기 파이 프라임 델타 펑션과 델타 디락 델타죠. 코사인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 프라임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 이 릴레이션 우리가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를 주는 이 베이시스 세트가 컴플리트하다 그런 의미예요. YLM이라는 베이시스 셋이 이 베이시스들이 다 있으면 모든 L과 모든 M에서 다 있으면 그것들을 죄다 사용하면 뭐든지 표현할 수 있다. 이 함수 공간에서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 공간에서 모든 함수를 얘로 표현할 수 있다. 다 합치면 1이 되니까 그런 의미예요. 학부 때 다 들어봤던 이야기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의의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익스펜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익스펜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임의의 G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G 세타 파이 임의 함수가 있으면 얘를 YLM으로 표현할 수 있다. YLM 세타 파이로 익스펜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에 계수 적당한 계수 ALM 쓸까요? ALM 계수 쓰고 L과 M에 대해서 더블 서메이션 하면은 항상 이런 형태로 익스펜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컴플리트하다는 말이 그 말이죠. 모든 세타 파이에 대한 어떤 베리에이션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모든 YLM 함수들이 다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계수들을 다 알면 완벽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ALM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여기다가 얘 콘주게이트 곱해갖고 구하겠지. ALM은 적분 G 세타 파이에다가 얘 콘주게이트를 곱해야 되겠죠. YLM 세타 파이에 콘주게이트를 곱해가지고
입체각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지 뭐. 이거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임의 함수가 전개될 수 있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앞에도 썼지만 파이 r 세타 파이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을 쓴다면 더블 서메이션을 쓰면 되고 0부터 무한대 m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ALM R의 L승 BLM R의 L 더하기 1승 분의 1 그 다음에 YLM 세타 파이 다시 이거는 PLM 코사인 세타와 익스포넨셜 IM 파이에 비례한다. 비례 상수는 블라블라.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한 요 ALM, BLM 어떻게 구하냐? 요 함수에다가 얘를 곱해서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요 ALM이 요런 거 구하기 위해, 요 BLM 요런 거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X'이란 코디네이트에 포인트 차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필드 포인트는 X에 있으면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라플라스 문제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X'에 소스가 있고 X라는 점에 필드 포인트가 있어서 이 둘 사이의 각도를 보통 우리가 감마라고 보통 표시하고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요게 이제 포텐셜이 여기에 비례하게 되잖아요. 점전한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다면 프리 스페이스라면 이렇게 될 텐데 요런 함수꼴 그러니까 R분의 1 함수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L이 0부터 무한대 R 라저의 L 더하기 1승 분의 R 스몰러의 L승 곱하기 PL 코사인 감마 이런 형태로 전개가 돼요. 요건 뭐 이야기하려면 좀 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명해봐야 될 학부 때 했었을 법한 건데 여기 R 라저는 뭐냐면 둘 중에 큰 놈 R과 R 프라임 중에서 큰 놈을 말하고 R 스몰러라는 것은 여기 지금 부등호 이니퀄리티 라저 스몰러인데 이거는 둘 중에 작은 놈 R과 R 프라임 중에 작은 놈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 분모를 전개하다 보면 얘가 여기 요 놈을 보면은 요 놈이 R의 제곱 빼기 R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 빼기 2R 프라임 코사인 감마의 2분의 1승이잖아요. 요 놈을 요 놈을 테일러 전개하다 보면은 요 꼴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억해 둘 만한 프로퍼티죠. 이거를 한 번 더 전개하면 이제 YLM이 돼요. 이걸 한 번 더 전개해 보면 얘가 뭐냐면 앞에 4파이 빼고 4파이 더블 서메이션이고 EL 플러스 1분의 1 R 라저의 L 더하기 1승분의 R 스몰러의 L승 YLM 컨주게이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r 세타 파이 요게 x 좌표의 코디네이트들이고 그 다음에 x 프라임의 코디네이트들이 r 프라임,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코사인 감마라는 게 세타 파이,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놈들을 YLM을 사용해서 YLM은 컴플리트 셋이니까 요놈들을 전개하는 거죠. 얘를 첫 번째 ALM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한 다음에 YLM 세타 파이 이런 함수로 전개 한번 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면 요 놈이 돼요. 앞에 붙은 놈이 돼. 그래서 그 짓으로 하면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책에 3.6절이에요. 이 디테일한 요 익스펜전 계산은 책에 없지만 그 스킴은 쭉 써 있는데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좀 전에 제가 보여준 것처럼 YLM이 컴플리트 베이스 셋이니까 임의의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는 죄다 YLM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제 전개할 수 있는데 그거의 개수가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의 함수가 되는 거지. 그 함수는 어떻게 찾아내냐? 앞에서 했잖아. 어떻게 찾아낸다고? ALM 이 경우에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은 어떻게 하겠어? 적분하겠죠. YLM 컨주게이트 세타 파이를 이 경우에 코사인 감마겠죠. 코사인 감마에다 곱해서 적분하면 돼. 그러면 이게 얻어져요. 그러면 여기 나온 요만큼 4파이 2L 플러스 1 요놈이 다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얘인 거야. 이게 4파이 나누기 2L 플러스 1 YLM 컨주게이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이 나오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 해봐야 될 거겠지만 학부 때 안 해봤을 수 있어요. 학부 때 수립물리에서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학부 양자역학에서도 거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양자역학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 룰이에요. YLM 하나하나들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에 대응하거든요. 앵귤러 모멘텀 벡터에 대응해. YLM 하나가 YLM이란 게 앵귤러 모멘텀의 오비탈 퀀텀 넘버가 L인 그다음에 마그네틱 퀀텀 넘버가 M인 특정한 어떤 앵귤러 모멘텀 벡터 컴포넌트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L 벡터라는 것이 L 벡터가 YLM이라는 함수로 지금 프로젝션 되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 용어를 계속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 대목이 그게 제일 쉬우니까 양자역학에서 그게 가장 쉽게 드라이브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공간에 오면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양자역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했었잖아요.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 룰 이런 거 기억나죠?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하면 이런 거 L2 이렇게 더하면 그러면 최대 앵귤러 모멘텀은 L1 더하기 L2까지 나타나고 최소는 L1 빼기 L2의 절대값. 이게 얘가 미니멈이고 얘가 맥시멈이고 이런 거 기억나죠?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 룰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보면 왜 이걸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 룰이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결국은 하나의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PL 그래죠. 얘가 어떤 특정한 한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지금 된 거예요. L 하나로 표현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왼쪽에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하나 있고 오른쪽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동원돼서 그걸 더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가 그렇게 그 에디션 티어렘,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표현은 또 필요하겠죠.
이 포텐셜을 구할 때 포텐셜은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얘가 무조건 이런 꼴이 될 거니까 이 오른쪽은 약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전에 이게 앞에서 이거 한 칸, 여기서 한 칸만 백 해보면 저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completeness에서 좀 아주 비슷해요. 그죠? YLM 이게 원래 컴플리트한 놈이야.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아이덴티티 텐서라고. 정확하게 요 놈이 저기 들어가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앞에 붙은 개수 빼고. 하여튼 저 표현은 자주 나타난다. 델타 펑션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3차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델타 펑션과 이 표현이 직결되어 나타나요. 그 이야기는 아마 이 시간에 못하고 다음 시간 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디얼 코디네이트는 뭐 이 정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넘어가 봅시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시안 해야 되는데 라플라시안 그 학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라플라시안 파이 임의의 코디네이트라면 H1, H2, H3분의 1 이게 기억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라운드 알파 1 H2, H3 나누기 H1 라운드 알파 1 이렇게 글씨가 오늘 안 써져. 더하기 라운드 알파 2 H2가 밑으로 가야 되겠지? H3 H1 라운드 알파 2 더하기 라운드 알파 3 이번에는 H3가 분모로 오고 H1, H2 이렇게 되겠지? 라운드 알파 3 여기서 이제 여기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이게 코디네이트고 H1, H2, H3가 얘가 이제 각 코디네이트에 대응하는 여기 대응하는 랭스예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로 파이 g니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면 로 방향은 이거에 대응하는 랭스는 1이고 파이 방향은 로로 곱해야지 길이가 되죠. Z 방향은 얘가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알파들이고 얘가 이제 H들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라플라시안을 그냥 유도를 해보면 오케이 로분의 1이 되겠죠. 라운드 로 그 다음에 H2 로가 여기 분자에 있으니까 로 라운드 로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라운드 파이 오케이 밑에 가야 되겠네. 로분의 1 라운드 파이 더하기 라운드 G 분자에 있죠? 로 라운드 G 이 파이를 빼먹었어? 함수 파이 이 첫 번째 놈만 로가 좀 복잡하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놈들은 이 로가 밖으로 쭉 빠져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로의 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파이 라운드 스몰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놈은 로가 아예 약분돼서 라운드 제곱 파이 라운드 g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걸 외워버리는 거에 속 편할 수도 있어요. 두 항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두 항이잖아. 얘는 뭐예요? 라운드 제곱 파이 라운드 로의 제곱 더하기 1차 미분이니까 로분의 1 라운드 파이 라운드 로 요 두 항 아니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에서도 라플라시안 문제를 풀려면 변수 분리해서 풀겠죠. 변수 분리해서 풉시다. 파이를 로 방향 함수를 라지 R, 세타 방향 파이 방향 함수를 Q, Z 방향 함수는 그냥 라지 G. 이렇게 변수 분리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미방에다가 투입을 하면은 Z 방향 함수는 흔히 이게 파이 방향은 시메트릭한 경우, 그러니까 아무 바운더리가 없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는 경우가 흔히 나오기 때문에 피리어딕 펑션이 보통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죠? 그래서 Q부터 먼저 쓰는 게 편하겠죠. 파이 방향 함수는 피리어딕 펑션이 되도록 우리가 보통 잡을 테니까, 그래서 파이 방향의 피리어딕 펑션이 되도록 우리가 상수를 잡으면 Q 더블 프라임 더하기 그거의 개수를 뭐 누라고 할게요. 누의 제곱 Q 이퀄 제로, 이런 형태의 미방이 되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Z 방향은 보통 아래쪽은 뭐 포텐셜이 제로인데 위쪽은 포텐셜이 얼마다, 이런 형태로 시메트리가 없도록 보통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거에 대응하는 놈이 되려면 얘는 지수함수 꼴이 되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빼기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얘는 그거의 개수는 K라고 쓸게요. K의 제곱 G 이퀄 0. 그래서 결국 Z 방향은 함수가 익스프레션 플러스 마이너스 KG 꼴이 되도록 만드는 거고, 요 파이 방향의 함수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누 파이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디얼 방향인데, 레디얼 방향은 남는 거 요 두 항에다가 여기에 요 로 제곱분의 1에다가 그다음에 요 상수 1이 넘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써냐면 R 더블 프라임 더하기 로 분의 1 R 프라임 더하기 상수가 플러스가 되죠. K 제곱 빼기 이건 누의 제곱 나누기 로의 제곱 R 이퀄 0. 레디얼 방향 요 방정식이 되는데, 이 방정식은 또 대표적인 미분 방정식이죠. 이게 뭐죠? 베셀 미방이죠. 베셀 미방.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나타나죠. 베셀 미방을 좀 풀러 가봅시다. 자, 베셀 미방을 푼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풀죠? K로라는 거를 어떤 변수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변수 변화를 해서 풀죠. 보통 이렇게 하면은 변수 변화를 하면은 이게 x에 대한 2차 미방 x분의 1 dr dx 더하기 1 빼기 누제곱 오버 x의 제곱 r 이퀄 0, 이 형태가 되고, 요게 가장 풀기 쉽죠. 물론 물리학에서는 좀 전에 나타난 것처럼 항상 좋아요. 아까 요 미방이었는데 물리학에서는 풀다 보면 항상 요 꼴로 나타나죠. 근데 여기 이제 K가 있으니까 얘를 1로 만드는 지금 변수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리물리 교과서에 나오는 요 앞에가 개수가 1인 베셀 미방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걸 베셀 미방이라고 하는데, 물량에는 항상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K가 나타나게 되죠. K 제곱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르장드르 폴리노미알과 베셀의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르장드르 미방의 해는 다항식이었는데 베셀 미방의 해는 다항식은 아니에요. 끝이 나지 않는 시리즈예요. 왜냐하면 차수가 다르거든. 보면 이것도 보여요. 이건 2차 미방이고 얘도 1차 미분한 것을 x로 나눴으니까 차수가 같다는 거 알겠어요. 얘들하고는 차수가 많이 다르겠죠? r x의 제곱. 요 두 번째 요 항하고는 차수가 같은데 요 1 곱하기 r의 요 놈 때문에 차수가 안 맞아. 그래서 여러 차수가 섞이게 되고, 게다가 이제 나중에 볼 이야기겠지만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없어요. 그래서 점화식이 절대 끝나지 않게 되어 있죠.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로 트라이를 하니까, 그래서 얘를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로 쓰면은 x의 알파 서메이션 j aj x의 j 이렇게 우리가 시행함수를 해볼 수 있겠죠. 시행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걸
풀어봅시다. 앞에서 했지만 얘들 차수를 쭉 맞춰놔야 되니까 이게 차수를 맞춘 형태로 쓸게요. 0부터 모았는데 aj x에 알파 더하기 j 꼴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a0는 0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어심을 하는 거죠. 초항은 항상 0이 아니도록 잡고 그래야 리딩 파워가 알파 x의 알파가 되도록. 그러면 요거에 x의 제곱분의 1로 나눈 항도 있으니까 x의 제곱분의 1 r aj x의 알파 더하기 j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0부터 무한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얘들 또 통일하고 싶죠? 그래서 이 j 빼기 2를 k로 우리가 잡으면 얘는 k부터 시작하면 k는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aj가 k 더하기 ak 더하기 x의 알파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프라임 1차 미분도 나타나니까 r 프라임 계산이 필요하고 r 프라임은 aj 알파 플러스 j x의 알파 플러스 j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j는 0부터 얘도 차수를 얘를 맞춰야 되겠죠. 얘도 또 k로 우리가 바꾸기로 하면은 얘는 k로 쓰면 마이너스 1부터 a k 더하기 1이 될 거고 알파 더하기 k 더하기 1이 될 거고 a래 x죠. x의 알파 더하기 k. 근데 이걸 x로 나눈 형태가 우린 필요하지. 저 계산 괜히 했네. x분의 1 r 프라임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그냥 할 걸. 얘는 aj 여기서 그냥 했어야 되는데 요거 지워버릴게요. 쓸모없는 걸 괜히 적었네. 알파 더하기 j x의 알파 더하기 j 마이너스 2가 되겠지? j가 0부터 무한대. 치환도 위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치환합시다. 얘를 k라고 치환하면은 k는 마이너스 2부터 a k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k 더하기 2 x의 알파 더하기 k 이런 걸로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미분 r 더블 프라임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aj 알파 더하기 j 알파 더하기 j 마이너스 1 x의 알파 더하기 j 마이너스 2 j 0부터 얘도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j 빼기 2를 k로 우리가 치환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 a k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k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그 다음에 x의 알파 더하기 k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좌변의 시리즈를 다 우리가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케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베셀 비방이 어떻게 되냐면 제로는 이렇게 쓸게요. 제로는 k도 있고 뭐 j도 있는데 어차피 서메이션 인덱스니까 다 통일해서 우리가 j로 쓴다면은 j부터 쓰면은 j가 0부터 시작하는 놈도 있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는 놈도 있으니까 0부터 시작하는 놈들 0부터 시작하는 건 다 5개 다죠. 네 개 다죠. 하나 지금 써줄 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4개의 항을 써야 되니까 4개 항 써보면 a j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1 더하기 a j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 더하기 aj
빼기 누 제곱 aj 더하기 2 가로 닫고 x에 알파 더하기 j 이 항이 있고, 그 다음에 j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것은 요 중에서 하나, 둘, 셋, 세 항만 있죠? 세 항. 얘들은 aj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1 더하기 aj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 마지막 이온호 마이너스 누 제곱 aj 더하기 2 x 알파 더하기 j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놈을, 첫 번째 가로를 요거를 1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가로를 2라고 할게요. 그럼 1과 2가 동시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면 1과 2가 각각 0해야 되죠. 1도 0해야 되고 2도 0해야 돼. 근데 1은 j가 0에서 무한대까지, 2는 j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풀어 봅시다. 이쪽은 좀 쉬우고요. 이제 미방, 얘가 미방이니까 미방도 이제 필요 없죠. 우리가 풀고 있는 게 미방이, x가 k로라는 것만 안 잊어버리면 되겠네. x는 k로고 요게 미방이에요. 베셀 미방이 저렇게 시리즈로 써진 거니까. 자, 1번식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 요 두 개 더하면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누의 제곱 빼기, 누의 제곱 빼기 된 거에다가 aj 더하기 2 더하기 aj가 0이다. 그죠? 여긴 j가 0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2번식은 여기 비슷한데 한 항이 없죠? 이게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의 제곱 똑같이 있을 거고, 빼기 누의 제곱, 그냥 이걸로 끝나네. aj 더하기 2 이걸로 끝나고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게 쉬워? 얘는 j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2번식이 쉽죠. 그러니까 쉬운 식부터 공략하면 마이너스 2를 먼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빼기 누의 제곱 a0 이퀄 0 이렇게 써지죠. 근데 a0는 아까 우리가 0이 아니라고 그랬죠? a0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니까 a0 0 만드니까, 오 그래?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네? 그래서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누여야 된다. 중요한 발견이다. 시작하는 파워가 플러스 누거나 마이너스 누여야 된다. 이런 걸 알아냈죠. 그 다음에 이제 j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한번 해보면, 알파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누라고 넣어버릴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누 더하기 1이죠. 제곱 빼기 누의 제곱, 뭐 이런 꼴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서 미안해요. a 이게 1, 이게 0이다 이렇게 될 텐데, 이 경우는 좌변이 누의 제곱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2누 a1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컨디션이 걸릴 텐데, 둘 중에 하나, a1이 0이거나, 어떨 때? 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닐 때는 a1이 0이어야 될 거고, 누가
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A1은 0이어야 된다. 뭐 그렇게 되겠죠. 좀 케이스가 걸리게 될 거고. 근데 사실 누는 우리가 누가 지금 뭐냐면 Q라는 함수를 앵글 함수죠. 앵글 함수를 우리가 지금 exponential I 누 파이로 우리가 잡았거든. 그죠? 파이 방향, 앵글 방향 함수를 우리가 exponential I 누 파이로 잡았는데 그 누거든. 근데 요 누는 만약 정수가 아니게 되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함수 값이 바뀌게 돼요. 함수가 아니게 돼.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파이가 2파이 더해지면 누가 2분의 1이 되면 함수가 마이너스로 뒤집혀. 한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음수가 돼.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뻥 뚫린 3차원에서는 얘는 항상 누가 정수여야 돼. 다시 말하면 파이 더하기 2파이로 해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원래 값이랑 Q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파이 더하기 2파이가 Q파이랑 같아야 되는 요 조건 하나만 딱 적용하면 바로 누는 정수여야 돼. 그러면 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누는 정수여야 되니까 요거 밑에 거 아니야. 정수가 아니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A1이 0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는 피지컬 컨디션,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뻥 뚫린 3차원은 한 바퀴 돌려 제자리로 오면 원래 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으려면 얘가 정수여야 돼. 정수여야 되면 A1은 0이어야 돼. 이쪽 초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리학 문제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누가 정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누라고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뭐 잠정적으로 우리 요 3차원 라플라스 문제에서는 항상 A1은 0이에요. A0는 0이 아니고 A1은 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차수 두 개씩 건너가잖아. 이렇게 A1이 0이면 A3, A5 홀수차는 다 0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A2n 플러스 1은 죄다 0이게 되게 돼요. 요 점화식이 두 칸씩 건너가니까. 그러면 짝수차 A0, A2, A4 이런 것만 넌제로가 되겠지. 요 점화식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구해낼 수 있겠죠. 이제 이쪽은 다 옮겨 적었죠? 이쪽 지우고 이쪽 지우고 이쪽도 뭐 이제 필요 없잖아. 이제 점화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죠.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누다. 점화식 리커런스 릴레이션 A J 더하기 2는 이쪽을 그냥 이항해서 쓴다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누의 제곱 AJ 이렇게 되는데 알파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누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 더하기 J 더하기 2 제곱 빼기 누의 제곱분의 1 AJ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팩토라이즈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누 더하기 J 더하기 2 플러스 누 플러스 마이너스 누 플러스 J 더하기 2 마이너스 누 분의 1 AJ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답이 두 개가 있겠죠. 플러스일 때는 2누 더하기 J 더하기 2 이쪽은 플러스니까 없어지고 J 더하기 2 분의 AJ 이쪽 플러스 사인 이쪽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이 없어지죠. J 더하기 2 이쪽은 이쪽을 먼저 쓴다면 마이너스 2누
플러스 j 더하기 2 뒤에 걸 먼저 쓰고요. 앞에 거 j 더하기 2 분의 aj 이렇게 돼요.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 써도 되겠죠. 이게 똑같은 형태잖아. 합쳐서 하나로 쓰면은 마이너스 aj 플러스 마이너스 누 더하기 j 더하기 2 j 더하기 2 이런 꼴이에요. 하나로 써도 돼. 이 자리가 지금 얘가 지금 알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알파로 그냥 쓴다면 괜히 삥 돌아왔네, 그죠? 누를 알파가 누인 걸 사용해서 삥 돌아온 건데 aj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2 j 더하기 2 이런 꼴이란 이야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누라는 게 알파니까. 아, 2 알파. 2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였죠, 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2하니까 2 알파. 2 알파. 오케이, 틀릴 뻔했네. 2 알파. 오케이. 점화식도 다 썼고. A0 하나씩 슬슬 써보면 돼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이게 A2J는 마이너스 J 더하기 알파 분의 1 A2J 마이너스 2. 여러분 책에 지금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요거랑 뭐 미세하게 차이가 있죠? 좌변을 J 더하기 2로 됐는데 어차피 두 칸씩 가니까 J가 짝수, J가 2n이다. 여기서 J가 2n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면 얘랑 아주 비슷하게 돼요. 얘를 가지고 바꾸고 보면은 A의 2n 더하기 2 이퀄 마이너스 해가지고 저 밑에 꼴에다 쓸게요. 제일 밑에 꼴에다 쓰면은 A의 2n 분모의 2알파 J에다가 지금 2n 넣는 거죠. 2n 더하기 2n 더하기 2니까 이게 죄다 2라는 숫자가 죄다 나타나잖아. 그러면 앞으로 빼면은 4. 이것도 4가 빠진 것 같다. 여기 4가 있어. 4. 책에 여러분들이 4가 나오고 알파 더하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1 분의 a 2n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n을 j 빼기 1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좌변이 a의 2j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n 더하기 j니까 알파 더하기 j 여기가 j 분의 a 2j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똑같죠? 이 책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요거나 뭐 저거나 같은 표현이죠. 자, 이제 일반항 써봅시다. 자, 일반항은 A 짝수차 2j 뭐 이렇게 쓴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의 j승 이 앞에 마이너스 5가 매번 차수 하나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붙으니까요. 마이너스 1의 j승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4라는 숫자는 계속 나타나니까 4의 j승 4를 j번 곱해야 되고 그리고 요 j는 쭉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j 팩토리얼 두 번째 항이 j 팩토리얼이 되고 이 첫 번째 놈은 알파 더하기 j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하니까 감마 알파 더하기 j 플러스 1에서 알파 더하기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알파 이거 감마 알파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0 이렇게 써지겠죠. 지금 요 놈이 요 j가 쭉 곱해져 가지고 j 팩토리얼이 됐고 요 알파 더하기 j라는 놈이 쭉 곱해져서
요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감마 펑션이 이제 정수가 아닐 때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감마 펑션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그게 1차이 나요. 감마 n 플러스 1이 이게 n 팩토리얼이죠. 여기 1만큼 차이 나게 됐어. 감마는 그래서 감마 1부터 시작하게 돼 있고 팩토리얼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억해야 둬야 되는 것이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1 팩토리얼도 1이야.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죠. 0 팩토리얼은 혹시 0 아닌가? 큰일 나죠. 0 팩토리얼 1이야. 자, 하여튼 여기 지금 알파라는 값이 정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정수예요. 나중에 알다시피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누고 그 누가 좀 전에 말했잖아. 파이 방향 피리오디시티 때문에 정수여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정수니까 죄다 나중에 팩토리얼로 바뀔 텐데 일단은 모르니까 이대로 책대로 이렇게 가겠어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A0는 아무 상수여야 되는데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서는 A0를 그냥 1로 잡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요 앞에 요 붙으면 개수를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A0를 뭘로 잡냐면 이거 아무 상수나 잡으면 되니까 그냥 모양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잡는 것뿐이에요. 얘를 2의 알파승 감마 알파 더하기 1분의 1로 그냥 추스를 해요. 그렇게 추스를 하면 A의 2J가 마이너스 1의 J승 요 분모 위로 올리고 뭐 얘랑 나눠서 정리해 쓴다면 다 해서 정리해 쓴다면 마이너스 1의 J승 4의 J승 2의 알파승 J의 팩토리얼 감마 알파 더하기 J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죠. J는 0, 1, 2 등등등. 요게 이제 시리즈의 개수예요. 그게 단순하진 않죠? 교대로 나타나고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이 분모에 들어가고 근데 팩토리얼에 대충 두 개의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숫자들이 또 붙고 그러니까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거예요. 사인, 코사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렴할 거다. 함수를 우리가 뭐 그려본다면 베셀 함수 보통 그리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진동하는 사인 함수, 진동하면서 디케이하는 이런 함수 형태죠. 대략 여기가 x라면 이 함수, 요 r을 보통 우리가 베셀 함수 그래서 j라고 쓰잖아요. 베셀 함수 of first kind, 베셀 펑션 of first kind가 j인데 이 j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렴 속도 굉장히 빠르고 사인하고 비슷한데 사인보다 훨씬 빨리 디크리스해요.